네, 지난해 2020년이죠. 고용 동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고용 시장이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에 우려했긴 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결과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선 관계장관 회의 열어서 대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동명입니다. 네. 먼저 지난달 2020년 12월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고 있던데 고용률, 실업률 어땠습니까? 예. 작년 2020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62만 8천 명 감소했고 이거는 3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입니다. 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이나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30대에서 감소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취업자 62만 8천 명은 99년도에 2월 달에 65만 8천 명 이후 최대이며 취업자 감소 기간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 1월부터 99년 4월 기간 중 16개월 동안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한 것입니다. 네. 성적표가 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아예 쉬었음 이런 인구도 엄청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가사, 육아, 통학 등이 있는데 여기서 쉬었음 인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2020년 12월 쉬었음 인구는 253만 6천 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12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20년 12월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 감소폭이 좀 확대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저희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이 장기화됨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그런 대면 서비스업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취업자 감소 추이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과 또는 신규 확진자 증감 추이와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상황을 보면 12월 8일 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네. 그 영향으로 주로 음식 숙박업에서 나타났는데요. 전체 취업자 감소 62만 8천 명 가운데 음식 숙박업에서만 한 31만 3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대면 서비스업 업종인 도소매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등도 감소가 지속되어서 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작년인 2019년도에 월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19년 12월 달이 18년도에 비해서 좀 51만 6천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년도에서 연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2월 달이.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의 정점이었던 시점하고 20년 12월 시점을 비교함에 따라서 네. 그런 기저 효과도 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3차 재확산 1,000명 올라가고 이럴 때가 이제 12월이었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2월에는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 대목이 있어서 취업자가 늘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특수조차 누리지 못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은 그렇다고 하고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도 좀 보겠습니다. 이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인 지난해 고용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2020년 연간 지표는 보통 그 월별 고용 지표를 합산해서 12개월로 평균해서 계산한 값들인데요. 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취업자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게 12월 연말까지 10개월간 연속 감소한 결과가 반영되어서 2020년 연간 취업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만 8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로 작년 고용 사정도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 성적표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힘들었지만 특히 이제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예, 2020년도에 이제 보통 청년층이라면 15에서 29세 연령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한 18만 3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서비스업이라든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청년층들이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되어져서 이게 그대로 청년층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기업의 채용 연기라든가 취소 등의 영향이 가중되어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 더 많이 받은 직종이라든가 업종들도 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지금 유독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집단 모임 제약 등 주로 고객과 마주하는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음식점이라든가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 서비스업 또는 미용 등 개인 서비스업, 또 도소매 업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좀 두드러졌고요. 예. 또 주요국의 경제 봉쇄에 따른 수출과 관련된 이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이 서비스업이라든가 판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강화해야지만 방역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코로나19가 일정 정도 안정이 되어야만, 잡혀야만 경제 활동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고용 동향에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들, 방역 관련된 조치들이 고용 시장과는 어떤 연관성을 보였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 모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신규 확진자 수 추이, 이런 것들이 취업자 감소폭 축소 확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확산 이후 3월부터 취업자 감소가 시작되어서 작년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한 47만 6천 명까지 급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5월 6일쯤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된 이후부터 취업자 감소폭이 좀 축소하여서 8월 달은 전년 동월 대비 27만 4천 명까지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8월 중순쯤에 또 재확산 이후에 9월부터 취업자 감소폭은 39만 2천 명으로 다시 확대되었고, 최근 12월 8일 날 2.5단계 격상으로 12월 취업자가 62만 8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은 취업자 감소폭의 축소라든가 확대와 상호 관련성이 아주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많이 늘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네요. 다소 좀 그런 부분 쪽에 그런 업종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안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까 네. 좀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 고용 지표 봤을 때 좀 수치상으로 좀 좋아진 곳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 2월 달은 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한 50만 명 수준으로 좀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3월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과 장기화 조짐이 되어지면서 취업자 감소는 작년 12월 연말까지 10개월 연속 계속 감소를 해서 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추이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용 지표는 좀 뒤늦게 나타난다, 결과가. 그러니까 후행성을 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최근의 통계는 이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즉각 발현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그 고용 지표는 경기 순환에서 후행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년부터 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지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관련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추이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뭐 숙박, 음식점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네. 스포츠 시설 등 그런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반영 주기가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계시니까요. 제가 지난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예. 근데 수치를 딱 국장께서 받아보시고 나서 이 정도는 예상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선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 이렇게 보셨어요? 예, 고용 시장이 19년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20년도 되면서 코로나가 아마 직격적인 영향을 미쳐서 네. 3월부터 확산 시작되어지면서 좀 안 좋아졌다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산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그게 바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예단은 보통 잘 하진 않는데 예. 그 후행적으로 결과를 보니 이게 계속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빨리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우리가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와야지만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뭐 다음 달 뭐 하순부터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 보면은 확진자도 1,000명대에서 이제 500명대로 좀 줄고 있거든요. 예. 올해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참 예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만 보통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전망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해주세요. 예. 예, 작년 취업자 감소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백신 접종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조기에 좀 종속되어진다면 네. 고용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좀 다소 개선되어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2021년 1월 고용 동향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번 1월달 조사는 10일부터 16일 기간을 대상으로 이번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고요. 예. 실제 저희 조사원들이 조사로 가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조사를 직접 합니다. 지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2.5단계 아닙니까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도 고용 동향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보니까 바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강화 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네.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이 좀 내재되어 있어서 전망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뭐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보고 또 1월 달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빨리 도입되어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체계가 좀 완성될 수 있다면 올해 그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울러 그 이전까지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해외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통계 결과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좀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화333님께서 저희 아들도 사회복지사인데 비정규직이라 지난 3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참 지난 한 해 참 힘들었고 올해 당분간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방역 상황 잘 극복하고 잘 관리해서 좀 나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